교과서 120쪽을 펴세요. 여러분, 학교에서 화재나 지진 대피 훈련에 참여한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경보음이 울리고 방송이 나오면 밖으로 대피했죠? 그때 경보음과 방송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나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안내를 해주고 화재나 지진이 발생한 정보를 전달해 주었어요.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을 살펴봅시다. 사람들이 이용하는 통신수단의 발달이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봅니다. 저기 봐! 불이 났나 봐! 119에 빨리 신고하자! 희망아파트 101동에 불이 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빨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십시오. 재빨리 신고하셔서 다행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신고하러 뛰어갔겠죠? 요즘은 전화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교과서 121쪽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전화는 어떻게 바뀌어 왔을까요? 전화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봅시다. 대표적인 통신 수단인 전화의 발달 과정을 살펴봅시다. 43번이죠? 네, 부산 나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예전에는 이렇게 교환원을 통해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걸면 중간에서 교환원이 받아 실제 전화를 받는 사람에게 다시 연결해주는 방식이었죠. 여기서 더욱 발전된 유선전화는 교환원이 없어도 상대방에게 직접 전화를 걸 수 있게 되었어요. 이후로 사람들의 전화 사용도 더욱 늘어났죠. 유선전화 다음으로는 선이 없는 무선전화가 등장했는데요. 덕분에 사람들은 이동하면서도 전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후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오늘날의 스마트폰이 만들어졌습니다. 스마트폰은 얼굴을 보며 전화할 수 있어 상대방이 있는 장소까지 생생하게 보게 해주죠. 교환원이 있는 전화에서부터 얼굴을 보며 전화하는 스마트폰까지 전화가 발달하며 사람들의 생활도 더 편리해졌습니다. 하나씩 살펴봅시다. 옛날에는 전화 교환원이 있었어요. 전화 교환원이 통화를 원하는 사람과 연결해 주어야 전화를 할 수 있었답니다. 그림을 보면 면사무소에 전화를 하기 위해서는 전화 교환원을 거쳐야만 했어요. 전화 교환원이 통화를 원하는 사람과 연결해 주어야 전화를 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 그림을 보도록 합시다. 기술이 발달되기 시작하면서 전화기가 각 집마다 있었고 전화 교환원 없이 직접 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지요.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화기가 각 집마다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화 교환원 없이 유선 전화로 직접 전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발전된 전화기 덕분에 사람들은 밖에서도 전화 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 다음으로는 무선 전화기가 생겨나서 밖에서도 통화를 할 수 있었어요. 나날이 발전하는 기술은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보며 영상 통화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지요. 스마트폰이 개발되어서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영상 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오늘날 사람들은 집, 직장, 학교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통신수단을 이용합니다. 통신수단의 발달이 사람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은 곤충의 모습을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선생님,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것들을 컴퓨터 영상 자료로 볼 수 있네요. 이렇게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것들도 교실에서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죠.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것들을 컴퓨터 영상 자료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찾아봐야지. 라면 값을 할인하네. 빨리 사야겠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집에서 물건을 살 수 있어요. 휴대전화로 동영상도 보고 집에서 물건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컴퓨터를 이용해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업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히 잘 지내시죠? 화상통화로 먼 곳에 있는 사람과 회의를 할 수 있어요. 회사로부터 회의하자는 전화를 받고 곧바로 커피숍 탁자에 태블릿 PC를 펼칩니다. 프로그램에 접속하자 사무실에 있는 동료들의 얼굴이 나타납니다. 인터넷 전화로 연결돼 화상회의는 물론 메신저와 통화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회의 문서도 불러와 회의창에 띄울 수 있습니다. 출장이나 외근 중에 회의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경우에 핸드폰이나 아니면 태블릿 가지고 바로 카페에서 회의를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효율적인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를 이용해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고 화상통화로 먼 곳에 있는 사람과 회의를 할 수 있어요. 특히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쉬운 시기에 안전하게 서로 소통할 수 있어서 유용한 기술이네요. 내일 수업 때 토의할 자료를 미리 조사해야 하는데 도윤이는 무엇을 조사하는지 물어봐야지. 휴대전화로 이렇게 친구들과 과제를 의논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통신수단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이 달라진 예시를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은행에 가지 않아도 휴대전화를 이용해 돈을 보낼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영화를 예매할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운동 경기 중계를 볼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음식을 주문할 수 있어요. 누리소통망 서비스 SNS를 이용해 친구들의 생활 모습을 사진으로 볼 수 있고 내 소식도 알릴 수 있어요. 교과서 124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통신수단의 발달로 달라진 생활 모습을 삼각책으로 만드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통신수단의 발달로 달라진 생활 모습을 삼각책으로 만들어 볼 거예요. 정사각형 종이를 준비합니다. 양쪽 대각선 방향으로 한 번씩 접었다 펴요. 한 면은 풀칠을 위해 남겨두고 남은 세 면을 그림과 글로 채워요. 세 면을 모두 채운 후 한쪽을 자릅니다. 이래 풀칠을 한 후 이 뒷면에 붙여요. 완성한 후 4명의 삼각책을 모아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요.
완성한 삼각책을 다 함께 살펴봅니다. 방금 동영상에는 모둠끼리 4개의 삼각책을 만들어서 모으라고 나와 있지만 지금은 모둠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삼각책 하나를 만들어 볼 거예요. 통신수단의 발달로 달라진 생활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 삼각책을 만드세요. 만든 삼각책은 이번 주 목요일 학교에 등교할 때 가져오도록 합시다. 이제 교과서 125쪽을 봅시다. 여러분 부모님이 어렸을 때에는 어떤 통신수단을 이용하셨을까요? 오늘날에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바로 삐삐라는 무선 호출기인데요. 어떻게 연락을 했는지 동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새 같은 세상 빨리빨리 안 따라가면 확 뒤처진다. 요 삐삐 없이 어찌 우리가 X 제대로 할 수 있겠노. 삐삐 있는 학생 손님 들어볼래요? 무선 호출기는 직접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공중전화를 이용해야 했어요. 그럼 왜 오늘날에는 무선 호출기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밖에서도 상대방에게 직접 문자나 전화를 할 수 있는 휴대전화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정사각형 종이에 통신수단의 발달로 달라진 생활 모습을 삼각책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럼 다음 사회 시간에 만나요.